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FOMC에서. 그래서 금리를 몇 프로 내릴 것인가. 요즘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0.25냐, 0.5%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폭락이 올 것인가, 아니면은 뭐 급등이 올 것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폭락일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폭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영상을 제가 차근차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락이 올 것인가, 그런 이유도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3시에, 내일 새벽 3시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자회견이 있는데, 과연 금리 결정을 몇 프로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죠. 올해 가장 큰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패드와치라고 해서 금리 인하 확률을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퍼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5% 인하할 확률이 41%래요. 그리고 0.5% B컷이죠. B컷 할 확률이 59%다. 그러니까 6대 4 정도 돼 있는데 거의 50대 50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뭘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혹시 B컷을 하면은, 그러니까 0.5%를 하면은 뭔가 좀 연착륙에 힘든 심각한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좋지 않거나 미국 경제가 뭔가 심각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가 과연 0.25냐 아니면 0.5%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것인가. 0.25는 만약에 0.25% 한다고 하면은 좀 안도의 한숨을 우리가 내쉴 수 있겠죠. 안도를 하겠죠. 왜냐, 미 연준에서도 원래는 연착륙 하겠다, 서서히 소프트 랜딩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0.5%는 너무 많이 내리는 거죠. 0.25로 서서히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9월달도 있고 11월, 12월도 있기 때문에 0.5%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0.25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심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내일 새벽 결정이 0.5%로 난다고 하면은, 이거 뭔가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무슨 요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냥 얘기해드리자면, 뭐 금리를 내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이자가 싸지고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주식이나 아니면 우리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다시 뭐 예전에 우리가 팬데믹 때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런 버블이 오면서 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것도 얻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금리 내리는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금리 내리는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0.5%를 내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시장에서 의심하는 경기 침체 있잖아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 아닌가, 그것 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지금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0.5%의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미 연준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닌가. 왜냐, 금리를 내릴 때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시중에 돈을 풀면서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 경기 침체가 올까봐, 아니면 경제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돈을 풀어서 이렇게 경기를 살려야 될 때, 그럴 때 금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때도 금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내린 것이고, 뭐 다른 때, 뭐 예전에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금리를 내린 이유가, 물론 내리다가 터져갖고 이렇게 급락이 왔지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금리 내리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0.5%를 내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내용은 별로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 딱 감고 또 모아가면 된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추울 때 외투를 입고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더울 때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맞춰서,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어느 정도는, 미 연준에서도 금리를, 경제를 보면서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잖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막 이거의 변동성에 엄청나게 우리가 트레이더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이걸 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무조건 뭐 무지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야 지금도 사도 돼, 막 이렇게 지금도 또 몰빵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건 맞거든요. 하지만 미국 주식은 힘들 때가 있다. 10년 이상도 힘들 때가 있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이 지금 진짜 힘들었을 때 주가거든요. 이 빨간 선이 진짜 힘들었을 때 뭐 경기 침체나 대공황이나 이때 있잖아요. 지금 뭐 물가 급등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을 때, 그 다음에 뭐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나 이런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주가가 좋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시기가 매번은 아니지만 뭐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왔었다. 이렇게 왔었거든요. 이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침체일 수도 있다.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블랙 먼데이가 이렇게 보면 짧았죠.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베어 마켓 때는 이렇게 길었습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까지 이 13년 동안 이렇게 긴 동안 주식이 본전이 안 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몰빵을 했었으면은 본전이 안 오고 13년을 기다려야 됐다. 이렇게 됐으면은 만약에 이거를 견디고 내가 주식에 성공할 수 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하니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다이어트는 못하고, 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는 못하고 그다음에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한다, 금주를 한다, 이거 약속 왜 못 지킵니까? 이 13년도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다고 그렇게 되뇌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거 금연 금주도 못하고 다이어트도 왜 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인간의 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투자해라.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뒤에는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를 잘 파악하고 분할 매수하셔라. 저는 몰빵 투자는 진짜 지양호하고요. 분할 매수로 천천히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차트를 한번 보셔라. 이렇게 구간별마다 이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럴 때 사셨으면 기회가 됐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물려서 힘든 시기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기가 데이터로 보면은 2007년 금리 인하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할 때 이렇게 한번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1970년 이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미 연준이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이렇게 다 주가가 36%, 48%, 그다음에 27%, 51%, 58%, 35% 이렇게 급락을 했었다. S&P 500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줬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사셨으면은 기회이지 않았을까? 51% 내려왔을 때 이때 샀으면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TQQQ나 SOXL 이거 차트가 S&P 500이 51%, 58% 빠지면은 이거는 뭐 80%, 90% 빠졌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견디실 수가 있나,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존 버나드랑 투자하면서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제가 10년 투자하는데 분할 매수를 그렇게 강조를 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07년이랑 지금 과연 비슷할 것인가. 지금 2007년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빠졌거든요. S&P 500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과연 이렇게 빠질 것인가, 이걸 한번 예측해본데 2007년과 2024년이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한 걸 봤더니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똑같다. 지금 2007년 9월 18일 날 금리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9월 18일 날 또 금리 인하를 한다. 날짜가 똑같죠. 9월 18일 날짜가 똑같다. 뭔가 좀 안 좋죠.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비슷하죠. 2007년 9월에 4.7이었고 24년 9월에 지금 4.2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도 지금 2007년 9월에 2.5였고요. 그 다음에 24년 9월에 2.5다. 이것도 똑같다. 그리고 미국 주택 착공, 이거 주택 착공도 지금 보면은 1.238이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1.235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요 경제 활동 보면은 100.4 이게 똑같죠. 이 활동률을 보면은 진짜 이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도 이거는 뭐 그냥 어거지로 붙인 것 같지만 450만, 395만 그냥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2007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지표랑 너무 비슷해서 이것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급등했을 때 주가는 아래로 내려왔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때 지금 실업률이 올라오면서 주가는 급락했었죠. 이 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실업률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럼 주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시고요. 역대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있잖아요.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마다 주가는 뭐 50%, 30%, 30%, 그다음에 50%, 60%
이렇게 S&P 500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실업률이 서서히 오를 조짐이 보이는데 과연 S&P 500이 몇 프로 빠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업률 36개월 이동 평균선인데요. 빨간색이 실업률 36개월 이동 평균선인데 이거를 지금 실업률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돌파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돌파를 했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은 보통은 다 이 실업률이 올랐다. 지금 돌파했을 때 골든크로스, 돌파가 골든크로스잖아요. 거의 골든크로스 났을 때 다 동그라미 돼 있죠. 돌파했을 때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왔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8월까지 미국의 파상 신청 건수가 452건에 달해 14년 만에 두 번째로 많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8월 한 달 동안만 63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네 번째로 최악의 달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달이었다. 이렇게 많이 파산을 하고 있다.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거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지금 닷컴 버블 이후로 가장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다.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시가총액 5위까지 이 비율이 28%까지 올라왔다고 했죠. 28%까지. 이게 좀 걱정이다. 이렇게 많이 비중이 몰렸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몰려서 만약 엔비디아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가 더 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셔라. 제가 중국 수요도 앞으로 중국이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자율주행 분야나 엔비디아 토르 칩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이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비율도 이제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 비아디나 아니면 중국 니오나 샤오펑 이런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계속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런 영업이익이 내려오겠죠. 그럼 다른데 반도체 이런 주가들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오를 상황보다는 내릴 상황이 더 크다. 내릴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세계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빚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높은 부채를 차지하는 게 결국은 미국이다. 미국의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부채는 종종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인쇄함에 따라서 금과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해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으로, 비트코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으로 여러분들이 해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금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저는 한 2,6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금이 왜 올라가는지 그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KRX, 에이스 KRX 금연물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 연준에서 컷을 하면은 B컷이든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S&P 500이 30% 이상 빠지는 거랑 아니면은 또 오르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좋다고 하면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확률이 있는데 저는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고요. 확률은 여러 가지니까 우리는 예측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런 거를 예측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런 거를 그냥 생각해보는 사람이고 혹시나 폭락이 오면은 그러면 더 싸게 줍줍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학개 및 순매수 상위 종목이 SOXL이 1억 221만 달러로 1위다. 야, 속스를 이렇게 많이 매수해서 걱정이 되고 있다. 스파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TQQQ도 또 많이 매수했네요. 근데 속스의 비중이 이거 두 개 합친 것보다 많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쏙3 만약에 폭락을 해버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걱정이다. SCHD 수압 이거는 괜찮죠. SCHD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 2배도 이렇게 많이 샀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잘 보시고요. 쏙3 너무 많이 사셨다. 저는 쏙3 좀 이제는 위험하지 않을까, 더 폭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TQQQ도 큰 하락이 또 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 때 저는 이제 갖고 있는 돈의 많은 비중을 모으려고 생각 중이다. 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연준이 B컷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 폭락을 한다고 하면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5년 이상 이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고 진짜 주식이 미쳤다, 엄청나게 하락한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5년 이상 여러분들 진짜 안전벨트 꽉 매시고 5년 이상 주식을 매수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주식은 진짜 싼 가격에 사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지금 많이 위태로워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지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지금 워낙 미국이 너무 많이 지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외 나라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우리가 5년 이상은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존 버나드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삽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 나스닥 있죠? 이 ETF 떨어질 때마다 이거 매수 차트거든요. 팔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떨어질 때마다 그냥 여윳돈으로 사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한다. 이렇게 꾸준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TR도 꾸준히 매수하고요. 미국 텍탑10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꾸준히 매수를 한다. 저는 그렇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속슬 SOXL이나 SOXL 속슬이나 아니면은 TQQQ도 그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도 그거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